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 주신 질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고급 식당에서 관리비로 식사 대접을 한 경우, 자, 이런 경우가 관리인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특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제게 질문도 많이 주세요. 관리인이 이걸 자기의 지위를 남용한 거 아니냐? 왜 자기 식당에서 대접하면서 관리비로 쓰느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 관리단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10여 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요. 건물 내 한 끼 식사가 15만 원이나 하는, 좀 비싸죠, 고가네요. 15만 원이나 하는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관리단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관리비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선심을 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임원들이 다시 회장을 뽑아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음식 대접하면서, 그것도 관리비로 대접하면서 선심을 쓰고 이걸로 이제 임원들이 다시 그분을 회장으로 뽑아주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분들은, 이 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 밥 한 끼 먹었다고 회장 뽑아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수준이 낮지 않다. 나는 밥 먹었기 때문에 뽑아주는 게 아니고 이런 회장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뽑아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외견상, 질문 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관리비로, 자기 돈도 아니고 관리비로 고급 레스토랑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배임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사유를 원인으로, 이유로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주상복합 건물, 이게 집합 건물이거든요. 집합 건물이니까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합건물법에는요, 관리인 해임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합건물법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항에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분인데요, 이런 분도 계세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니까 10명 미만, 즉 9명 미만인 그런 곳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걸로, 이게 의무입니다. 선임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고, 10명이 안 될 때는 임의적이에요. 즉, 선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따라서 선임하려고 한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관리인 선임하면 돼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다, 관리인을 뽑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최근에 주셨던 질문이에요. 자, 이 사항과 관련은 없지만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제2항,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이거 여전히 지금도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법이 바뀐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지만 저는 그 이전부터 이 집합건물법을 했으니까 10년 이전에도 판례는 명백했습니다. 판례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게 명백했었어요. 이거를 법으로 들여온 것 뿐입니다. 10년 넘었어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따라서 맥스가 2년이에요. 이 2년의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례는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규약으로 2년이 넘는, 즉 4년짜리 관리인 임기를 정한다 하더라도 2년까지만 유효해요. 2년 이상은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인은 사망입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자, 옛날에는요, 10년 전에는 요 규정까지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에서는요, 규약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 대신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인 선임과 해임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규약이 있어야 돼요.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가 관리단 집회 결의 필요 없이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안 같은 경우도 사안 보실게요. 잠깐 돌아가 보실게요. 사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임원들, 대표회의 임원들, 이분들이 관리위원들이 된 거예요. 관리위원들이 여기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이 있으니까 관리위원들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것, 이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관리인은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 해당 사안에서의 이런 대표회의 임원들, 이분들 뽑을 때는요. 이분들 뽑을 때는 어차피 관리단 집회를 거쳐야 돼요. 이분들은 관리단 집회에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뽑고, 그리고 그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을 수 있게끔, 관리인을 뽑거나 해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유효하다. 이게 바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의 취지예요. 바로 요 사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항과 관련된 것이죠. 제가 4항은 생략하고 5항으로 넘어갔어요. 5항,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을 해임해 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 소송의 원고는 구분 소유자여야만 돼요. 구분 소유자 말고 임차인, 점유자 안 됩니다. 구분 소유자여야만 되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는 한 명도 가능해요. 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각 구분 소유자는 돼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구분 소유자라 할지라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청구 자격, 원고 적격은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인에게 이런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부정한 행위 또는 그 밖에 직무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집합건물 분쟁을 이제 15년 넘게 거의 초기부터 저 집합건물 분쟁 이거 할 때는 이거 하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변호사도 없었고, 제가 할 때 거의 초기인데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 5항으로 해임된 사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한 번.